상공 TV 상공이 간다. 향일암은 지방문화재 제40호로 낙산사의 홍련암, 남해 금산 보리암, 강화도 보문사와 함께 한국의 4대 관음기도처 중 하나로 해를 향한 암자라는 뜻의 향일암. 향일암은 기암절벽 위에 통백나무와 아열대 식물의 숲속에 위치하여 신비함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맞이 명소로 사진가라면 한 번쯤은 찾고 싶은 곳입니다. 상공TV가 향일암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비경의 순례길을 상공스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순례하고 하산하는 길목에 돌산 갓김치로 유명한 천하 돌산 갓김치에 들려 27년여간 갓김치를 담그온 윤덕순 대표를 만나 갓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가을이 채 끝나기 전에 벌써 이게 오늘 수능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 모처럼 여수 돌산도 금오산 향일암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멀리에는 겨울이 점점 우리 곁을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 늦가을이 지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한번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이곳에서 향일암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묵묵히 말없이 침묵으로 인사했을까? 지금 돌 계단 공사가 한창인데 금년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이곳의 향일암은 바위 하나하나가 거북이 등 같아요. 그래서 영구암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은 신라 오뇨 대사가 창건한 암자인데 여러 가지 이름들이 바뀌어지면서 비로소 조선 숙종 때 향일암이라 이렇게 명명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제 대한불교 조계종 식교구 본사에 딸린 암자인데요. 우리나라에는 4대 관음도량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성지 중에 한 곳이죠. 관음성지. 관세음 보살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기도도량. 마음의 자비, 그리고 얼굴에는 미소. 사람들이 자비로워지면 미소 띠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돌탑들, 저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소원을 빌면서. 소원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 사람을 꿈꾸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간절하게 해주니까.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으면 이끼도 끼고 또 얼굴색도 변하면서 훨씬 더 애스러워지겠죠. 불견. 남의 잘못을 보려하지 말고 힘쓰지 말고 남이 행하고 행하지 않음을 보려하지 말라.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옳고 그름을 살펴야 하라. 살펴야 하리. 그래서 눈을 가리고 계시네. 천진 부처님이. 보지 말아라. 남의 허물을 보지 말아라. 오직 자기 내면을 향해서 보라는 말씀 같습니다. 자,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야, 아침 바다다. 아직은 신비로운 것들이 채 가시기 직전의 모습. 아침 바다. 야, 아침 바다. 두 번째 천진불을 만나보겠습니다. 불문. 산 위에 큰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지혜로운 사람은 비방과 칭찬의 소리 나는 대로 평정을 잃지 않는다. 잘 들으라는 이야기인데 듣지 말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그렇지만 불필요한 이야기, 건강을 해치는 이야기, 우리 정신에 이롭지 않는 이야기는 듣지 말아라. 이런 뜻 같습니다. 부처님이 잘 듣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잘 들어라. 이런 이야기도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게 겨울에 이제 동백들이 이제 흐드러지게 피면 참 아름답거든요. 향이람이. 그 다음에 불언. 나쁜 말을 하지 말라. 험한 말은 필경에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악담은 돌고 돌아 고통을 몰고 끝내는 나에게 되돌아오나니 항상 옳은 말을 배워 익혀야 하리. 법구경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살면서 우리가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나쁜 말을 하는 걸 익혀서 그래요. 그러나 늘 경어를 쓰고 애어를 쓰고 늘 사랑스러운 말을 쓰는 사람들은 험한 상황이 도래해도 결코 말은 험한 이야기를 않게 됐거든요. 그것은 습관인 것 같아요. 언어의 습관. 늘 평소에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 남들에게 진정으로 그 따뜻한 마음을 주는 그런 에어섭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야, 이건 이렇게 부처님 머리 위에 이런 데는 이런 걸 이렇게 올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어. 불자들이나 또 물론 관광객들이 이렇게 해놓겠지만 이 물질을 이렇게 부처님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 그게 예의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불전함이 있고 그리고 또 포시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처님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그 돈 같은 거 이렇게 얹어놓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쯤 더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면 좋잖아요. 바다가 곁에 있다 보니까 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유주가 있네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난관을 우리가 부처님이나 성현들께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을 빌어 가피와 함께 헤쳐나가면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으로 성공에 이르고자 하는 의지를 실현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사바세계의 삶이 모든 것이 시험이듯이 물러섬이 없이 승승장구하여 용이 될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원하는 그런 뜻으로 아마 이 문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아직 아침이 이렇게 데워지지 않아서 멀리 신비로운 그런 운해들이 피어오고 있는데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우리들의 고통과 근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바다에 이렇게 나와서 배를 띄우듯이 띄워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아침의 바다는 고요한 나라네요. 근데 사람들은 여럿이 있을 때 보이지 않던 자기가 이렇게 집에서 떨어져 나오고 집단에서 떨어져 나옴으로써 온전히 자기 자신들이 일깨워지고 또 관찰되고 또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은 늘 우리 살면서 늘 필요한 것들이죠. 이 여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삶인 것 같아요. 법당 가는 길 드디어 동굴을 통과하겠습니다. 일명 해탈문이라고 그러는데 해탈문이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그리고 마음에 집착하거나 뭔가 갈등이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있는 의식, 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런 가래들, 그리고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는, 해탈해버리는 그런 문입니다. 자, 우리는 석굴을 통과해 보겠습니다. 신비롭지 않아요? 야, 어떻게 이 바위들이 이렇게 기둥을 이루고 거기에서 또 위에 받쳐주고 이런 공간이 이 사람들이 일부러 깎은 게 아니잖아. 어떻게 이렇게 오묘할 수 있냐고. 놀라워.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그게 믿음인데 사람들이 손길이
닿았나 봅니다. 만질 만질. 만질 만질. 정겨움이 느껴집니다.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굴을. 야, 바다다. 아무것도 걸칠 거 없는 바다. 그림 같다. 그림. 두 번째 작은 미니 굴을 통과하면 대웅전이 나오겠습니다. 이건 아주 귀엽다. 조그만 그런 작은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건 글자를 새겨놓은 것 같아. 조각을 해놓은 것 같아. 야, 참 신비하다. 수많은 모습들이 있잖아. 어떻게 보면 영문인 것 같기도 하고 산스크리트 같이도 보이고. 우리가 오니까 까치도 오는구나. 반가운 손님이라고. 고마워. 더워. 아, 기도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저도 주님 앞에 간단하게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야, 예술이다.
관음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간이 비밀스럽게 열려 있을까요? 사바세계와 이승, 다른 세상을 갈라놓는 것처럼 너무나 별 세계입니다.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관음전이 가까이 와 있는 듯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언과 기도가 이렇게 낙엽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꼭 성결되어야만 가피라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첫째는 오늘 조금 했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건 아니고 매 순간 자기 삶이 범사에 선한 의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자기 행위에 대해서 늘 관찰하고 자기 자신이 늘 체킹이 되고 자기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내가 향하는 그 의지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은 위 없는 소원을 세워서 가피를 바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심플한 그런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내 자신, 내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보편적 가치, 인류가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발언해야 됩니다. 그 인류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 위에는 우리의 개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러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내가 내 자식, 나만을 위한 그 이기심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것은 더욱 치성한 욕심이요 욕망일 수 있어요. 기도는 욕망 덩어리가 아니라 놓아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아름답게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매일의 기도입니다. 오늘 향일암에 와서 저도 한 가지 발언을 해봅니다. 국제적인 모든 상황들이 좋지 않고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세상에 다 평화를 원하고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치닫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행복해지는 날이 없어요. 늘 행복과 반대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됐으면 하는 기원을 해봅니다. 예, 가봐야지. 여기 밑에 또 재밌는 일들이 있어서 오늘 일찍 하산을 하겠습니다. 하루 시간 내 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하늘을 보지 않아요. 동백이 피어 있습니다. 정말 보기 어려운 토종 동백이 겨울에 피었습니다. 거의 요즘에 동백들이 봄에 피거든요. 그건 춘백이라 해야 맞죠. 동백은 이때 겨울에 피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분들을 못 봐요. 왜? 땅만 보고 다니니까.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마음을 열면 무수한 세계들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색깔이 예쁘다, 동백. 어쩌면 저렇게 이 돌틈 사이에서 뭘 먹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피웠지? 동백 색깔이 장난 아니다. 정말 예쁘네. 멀리 다른 세계를 다녀온 것처럼 신비합니다. 그래서 신비의 길. 우리가 경내를 돌아보고 내려오는 중에 기와장에 가정의 행복과 두만강까지 통일을 염원하는 소원을 쓰고 있는 미국 휴스턴에서 온 불자를 만났습니다. 기와에다 기도하는구나. 무슨 소원 비세요? 예? 그냥 뭐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누구 평화? 패밀리. 가족이구나 오직. 아니요, 자기 근데 자신은 근데 저것도 해야 돼요. 뭘요? 압록강 두만강까지 통일하자. 찡하네 가슴이. 이루어지시기를. 의식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 휴스턴에서 오신 거예요? 엊그제? 휴스턴. 왠지 끌리더라. 오늘 처음입니다. 수수 만화이라 그러나? 수수. 압록두만을 같이 막 통일시키고 그다음에 기호 한 장에 다 실기에는 소원이 너무 많아. 저 2장 했어요 지금. 적을 것 같아서. 휴스턴은 언제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어쨌든 국내에 있는 동안 아름다운 여행 많이 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이루어지세요. 모든 소원. 감사합니다. 내려가는 문 경전바위. 거북이가 경전을 등에 짊어지고 바다로 향해서 가는 향이람의 뜻은 그런 거래요. 거북이가 등에 경전을 지고 바다로 향해 가는 절 향이람. 야. 이게 오래된 동백숲을 이렇게 걷는다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오래된, 정말 오래된 우리 동백인데, 토종. 꽃씨들이 떨어져서 또 다른 곳으로도 많이 번지고. 향이람을 취재하고 내려오는 길목. 유단히 많은 사람들이 맛을 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차나 돌산 갓김치라고 합니다. 오늘 여수 돌김치. 돌김치? 아니야, 갓김치지. 갓김치. 그래서 그 갓김치를 아주 맛있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담는 한 분이 있어서 오늘 여기 와봤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양념 준비하는 겁니다. 아, 김치 갓김치. 양념. 네. 이게 절인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갓은 어디로부터 오는가요? 이 갓은 우리 돌산 안에서 농민들이 재배한 걸로 네. 토종 그냥 돌산갓 중에서는 최고의 명품으로 치는 누뚱이라는 갓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돌산 갓은 네. 여수에서만 잘 자라죠. 그렇죠. 여기서도 토양이 우리 돌산에서 해풍과 기후가 모든 게 다 받쳐주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만 나오는 것이 그 특유의 돌산 갓김치의 톡 쏘는 그 맛을 아마 성분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씨앗을 가져가서 타 지방에서 그거를 재배를 해도 지금 이 돌산에서 나오는 그 맛의 향을 그게 나오지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근데 바쁘시죠? 네. 좀 근데 오늘 바쁘네요. 잠깐 저하고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얼마나 되셨어요? 이 여기 한 김치 지가요? 사업을 하시는 데가? 제가 이제 원래 친정이 여기에 이 마을이라다 보니까 언니 집에서 거의 한 7년 정도? 그리고 제 사업을 시작한 지는 한 20년 됐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김치를 담그세요? 저는 저희 이 김치가 저의 인생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판에도 여기다 이렇게 최고의 품질과 청계리에서 만든 나의 작품이라고 제가 간판에다 글귀를 넣었어요. 제가 내 김치를 시작하면서부터 한 번도 어떤 뭐 나무리에서 담는 게 아니고 판매를 해서 담는 게 아니고 물론 돈을 벌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첫째는 내 고객들이 이게 밥상에 올라갈 때까지 그 책임을 지면서 정말 고객들이 이 집 김치 맛있다. 정말 맛있는 김치다고 그분들이 모든 거 다 담아서 내가 보냈을 때 드시면서 모든 그 집 가족들이 엄마 뭐 아빠라든지 이런 김치가 정말 맛있는 김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는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나는 하려고 저는 블로그랑 사이트를 운영을 안 합니다. 그냥 전화 주문해 고객들하고만 저는 합니다. 김치를. 대표 되시죠? 네.
윤덕순 네, 대표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바쁘더라도 네, 이거 한번 김장철이니까 네, 네. 맛있게 담는 거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 사과도 이렇게 네, 좋은 걸 쓰시니까 네, 사과가 저는 이 양념에다가 사과를 꼭 고집을 합니다. 배는 안 넣고 배는 물김치만 넣고 이 양념에는 사과를 넣습니다. 제가 오면서 네, 갓김치 효능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본초 광목에도 또 이게 의학 사이트에서도 그렇게 우리 몸의 면역을 증폭시키고 네, 항암 작용을 해가지고 네, 그 감기도 안 오고 바이러스에 강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제철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네. 약, 보약. 네, 갓김치 한번 네, 버무려 보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맛있는 네, 갓김치를 담그는지. 네, 재료는 뭐 들어가나요? 양념의 재료는요. 이제 고춧가루, 마늘, 그다음에 생강,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집에서는 특히 생새우. 지금 새우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생새우를 아주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새우젓, 그리고 멸치젓은 저희가 여기서 다 마을에서 잡아갖고 온 것을 젓갈을 담아서 그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가 늘 고집하는 게 화학 조미료를 쓰는 것보다 천연 조미료를 써요. 천연 조미료를 뭐를 만드냐 하면 그 육수를 끓이면서 거기다가 멸치, 우리가 파는 고노비 멸치, 그 다음에 새우,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마, 다시마 우리 여기서 파는 뿌리 다시마, 그리고 그 다음에 홍합, 저희가 밑에 홍합살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홍합을 그래서 넣어서 육수를 끓여가지고 그 육수로 양념을 합니다. 배합을 합니다. 약이네요. 네, 홍합이 이 뼈 관절 네, 이 아주 골다공증에도 치료되거든요. 네, 홍합은 일반적으로 귀해서 우리는 김장할 때 못 넣거든요. 네. 야 색깔 좋다. 저는 1년 내내 넣습니다. 홍합을. 이게 보기에는 너무나 간단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오래된 선수들은 역시 다르다. 너무 쉬워 보기에는. 집에서 이런 걸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데 이렇게 양심을 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담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 구입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 네, 저희 김치가 저희 항일함의 특산품이자 저희 자부심이죠. 우리 뱃살의 자부심이고 우리 고장의 주민들이 갓김치를 갖고 먹고 산다고 해도 정말 이 죄송합니다. 갓김치가 아주 몸에도 좋고 맛도 있고 이 갓김치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심을 크게 가지고 저희는 영업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다룬다는 것은 어떤 양심으로 해야 될까요? 음식이 다른다는 것은 저는 딱 잘라 말한다면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 내가 먹는 음식을 남한테 판매를 한다는 그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저의 자식들, 저의 가족들 한테 모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담으면서 항상 이것이 갔을 때에 그분들이 드시고 맛있고 또 맛도 중요하지만은 건강해지겠죠. 그런 거. 이 갓은 정말 성분이 스님하다시피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갓 김치를 먹고 그분들이 좀 건강해지고 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그런 김치 말고 우리 갓김치 저희 고장에서 나오는 특히 도산 갓김치를 드시고 건강해지고 또 뭐 그런 자부심으로 갖고 해 항시 그냥 대충을 못해요. 제가 성격상 원래 그런 분들이 음식 사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심과 그런 무한 책임을 가지고 음식을 하지 않으면 고객들에게 사랑받을 수가 없고 저희 오래된 고객들은 다 알아줘요. 제가 조금만 이렇게 팔아도 그냥 저는 많이는 못 팔아요. 앞으로 네. 이 갓김치를 통해서도 늘 기도하는 마음, 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으로 이게 갓김치를 담아서 우리가 판매를 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갓김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적게 팔고 많이 팔고 그걸 떠나서 내 이 김치를 뭐 적은 고객이라도 인정해주고 정말 그 집 천하갓김치라 그러면 그 집 갓김치 정말 맛이 있고 청결하고 정말 제대로 된 갓김치다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알아주고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나의 인생의 작품으로 마지막 작품으로 저는 갓김치의 모든 승부사를 던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요수에 네. 갓김치가 맛있는 집이 이렇게 그 생각이 따뜻한 우리 대표님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이 이곳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따뜻한 대표님의 마음까지도요. 어쨌든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